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저는 채널 A 뉴스에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당시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양복을 입었지만 1930년대 이후에는 장쌍과 전통 중국 여성의 이상인 치포를 입었는데 그것은 항일 운동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임정이 계신 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눈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 행세를 하기 위해서 입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그런 옷들을 구하기 쉽기 때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독립운동가의 아들은 이 중국 전통 이상의 독립의 꿈을 이루어준 고마운 옷이라고 말합니다. 독립운동가 엄왕섭 선생의 아들이 말을 인용하여 이 옷을 보니까 감개무량하다고 무량한데, 우리가 광복을 할 때까지 이분들이 살아계신 것은 결국 이 치포와 탕산의 중국 옷이 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을 인용하더군요. 사실 한국 언론이 이런 반응을 보면서 나는 한편으로서 유감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중국 옷을 입었던 것은 뉴스 A 채널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하기 쉽고 일본 사람들이 눈을 피하기 위해서 입었을 수 있겠지만, 오랜 중국 생활에서 중국의 이상에 대하여, 더구나 중국에 대하여 김구 선생님이나 다른 임정의 요원분들이 중국에 대하여 친감이 없었을까요? 사실 한국 독립운동 시절에 중국에 감사할 것이 어찌 중국 옷뿐이었겠습니까? 사실 항일전쟁 시절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침략과 수탈을 당하고 있었던 시절에 같은 아픔을 겪은 우방국이었던 중국의 관용과 묵인이 없었다면 한국의 독립운동사는 거의 있을 수 없다고 봐야 맞습니다. 1860년 이래 청의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척박한 농토를 근근히 부쳐먹던 우리 민족은 비옥한 만주벌판을 향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넜으며,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1910년 이미 만주 땅에는 2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본과의 실질적인 무장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이 기반이 되어주고, 말하자면 우리 지금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이 부의 조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버지나 어머니 시대의 분들이라고 봐야 맞겠죠. 또 이런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실질적으로 한국 독립운동의 이정비로 남을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무장 독립투쟁은 이곳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20세기 초 중국의 동북지방은 여러가지 한국인 독립단체와 중국인 항일단체가 군집한 거대한 항일용광로라고 할 수 있었죠. 한국의 독립운동사상에서 손꼽을 수 있는 청산리 전투라든가 봉오동 전투들은 다 이곳 만주, 오늘날의 화룡지방에서 벌어졌으며, 지어는 오늘날 많은 것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는 북한 김일성의 항일 활동도 그 무대가 중국의 동북지방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중국 역사에는 중국 용정지방에서 국내의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던 3.13 반일 시위를 일본의 반발을 살 것을 우려한 장장님이 압력으로 짱졸린 장항량이 아버지 아닌가요? 그 사람이 부하인
맹부덕의 부대에 의하여 13명이나 사살되고, 우리 저 3.1 운동을 이 영향을 받아서 용정에서 일어난 3.13 그 시위에서, 반일 시위에서 13명이 사살을 되고, 그분은 직접 사살된 분이고, 나중에 병원에 후송된 6명까지 합치면 모두 19명이나 사망한 사건이 있기는 했으나, 물론 이런 불미스러운 사실을 다 중국 측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중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용인해주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당시 수반이었던 장제스가 임정, 김구 선생과 협력해 한국 국내의 진격을 계획하고 도움을 주었다는 것만 봐도 오늘날의 한국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한국의 많은 네티즌 분들이 하는 행태를 많이 보아왔기에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도움을 줬던 것은 오늘날의 대만인 장제스의 정부이지 지금의 중국 공산당 정부가 아니지 않는가 하고 말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말했듯이 정부는 변하고 또 변화할 것이지만, 변화였고 또 변화할 것이지만 국민과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본이라는 어쩌보면 침략 근성을 가진 같은 이웃을 두었기에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든 아니면 본이든 타이든 중국과 한국은 여러 번 한편에 서서 침략자를 물리치는 한편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그 한 실례죠. 전에 제가 이미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적이 있지만, 광해군이 실각 죄장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에 도움을 준 명나라를 배신하였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이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도움을 준 데 대한 고마움이 폭넓게 존재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이 처한 형세가 변했다고 해서 옛날 그런 도움을 주었던 나라에 분별 없는 분노와 멸시를 퍼붓고, 더구나 그렇게 한국의 독립 역사의 한 페이지에 공적을 남겼던 오늘날의 조선족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흡사 그들이 나쁜 피를 타고 난 나쁜 사람들이 군체냐 오도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요? 나는 오늘날 한국의 언론이나 영화 산업 같은 데 흥취를 가지고 많이 보아오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것은 이런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 매체들이 사실을 오도하고 날조하는 데 앞장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편파적인 시각으로 왜곡하고 역사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국민들이 타민족 타국에 대한 무분별한 적개심을 야기시키고, 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에게 나쁜 사상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참 놀랍습니다. 물론 중국의 언론에서도 그런 날조와 엉터리 없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데 대해서 나는 똑같이 격분하고 반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 주장으로 억지 주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나의 말에 대하여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무엇을 보고 한국의 언론들이 그런 왜곡된 언론을 말하느라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실례를 하나 드리죠. 한국이 방송이나 영화 등등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세상에서 제일 갈 정도로 얼마나 용맹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나를 부각하려고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 쓰고 계시던데요. 진짜 그랬으면, 용맹과 지략이 있었으면, 칼 들고 말 달리면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왜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야말로 대륙 한 귀퉁이 조그만 한반도 땅밖에 물려주지 못했냐를 보면
그 답안을 알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아무튼 오늘 내용은 이상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